안녕하십니까. 처음 수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어 3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준에 대한 부분을 말하겠습니다. 기준. 수어가 일단 어떤 대상이 있는 또 물질적인 부분을 표현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모양을 나타내고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것을 나타냅니다. 모양과 움직임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죠. 이 이전에 쓰는 것들로 색깔, 어떤 색이냐, 그 다음에 재료가 어떤 것으로 했느냐, 쇠로 됐느냐, 나무로 됐느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모양을 하고 움직임을 통해서 이 물질에 대한 표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제 언어에서는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비물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 비물질적인 것들은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어에서는 어떤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해서 기준만큼 됐느냐, 기준 이전이냐, 기준을 넘었냐라는 개념으로 어떤 물질적이지 않는 것들을 이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시간에 대한 부분을 보려 합니다. 일단 시간에 대한 부분을 보기에 앞서 기본적인 시간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시간은 머리를 중심으로 앞으로 갔을 때는 미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뒤로 가면은 과거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수어를 통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현재고 앞으로 가면 미래고 뒤로 가면 과거. 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하면 미래, 왼쪽으로 하면 과거라는 개념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적으로 역사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위로 올라갈수록 오래된 역사, 아래로 내려갈수록 현재로 가까워집니다. 자, 이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전, 이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이전, 자, 과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그 이전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전, 이후는 그 사건 이후다 해서 이전과 이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조금 전, 아까, 미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라는 기준 속에서 이 손바닥 밑으로 과거를 약간 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 미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과거로 가면은 뒤로 갔을 때 과거라는 의미로 되는데 얼마나 멀리 갔냐에 따라서 조금 전, 얼마 전이었느냐, 아주 오래 전이냐 이런 부분들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어에 있어서 현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현재 또는 오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지문자 지긋을 해서 현재라는 수어를 통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지문자를 통해서 연결되는 수어는 한국 수어에서는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지금 대신에 이 동작, 다시 현재라는 동작으로 지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되고 현재도 되고 오늘이라는 표현도 되고 여기에 날을 붙이면 오늘날이라는 표현도 되고 올해라는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라는 기준 속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는 다시 미래 개념이 있어요. 자, 이게 미래인데 얼마나 먼 미래냐에 따라서 이 동작이 많이 나가느냐에 따라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표현인데 차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어책엔 다음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 수어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다음. 이건 사실 시제보다는 순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디 갔는데 누구 기다려. 내가 몇 번째냐? 이 사람 다음에 이 사람이고 그 다음이 나야. 순서에 대한 개념이죠. 근데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면 다음에 밥 한번 먹자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이제 다음을 어떤 걸 쓰느냐라는 부분인데 첫 번째 이 다음은 사실은 다음 기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다음 기회. 근데 또 어떤 수화냐면 이런 수화도 있어요.
자, 이것과 이거를 비교해 보면 이것은 가까운 다음 또는 다음 차례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 요거는 그것보다는 좀 먼 다음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약간 이 다음에, 약간 이런 의미 있죠. 근데 이 다음을 이것만 쓰냐? 이것도 쓰면 다음에. 미래를 쓰면 좀 멀리 갑니다. 제가 오랜만에 친구 만났어요. 그 식사하자 할 때 다음에 식사하자. 다음에 식사하자 라고 할 수 있지만은 다음에라는 걸 보통 쓰고, 만약에 이런 표현을 쓴다면은 이 다음에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미래가 어떤 다음이라는 개념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기준점을 갖고 있는 게 약간 지각이라는 표현이에요. 지각은 뭐냐면 이 손에서 오른손이 스쳐주는 거예요. 자, 스쳐주는데 이게 지각 또는 천천히 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수어에서 보면은 슬로우라는 개념과 레이트라는 개념을 좀 별개로 써요. 우리나라는 같이 씁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면은 정해진 시간, 보통 아침에는 9시에 일이 시작되죠. 그 시간이라는 기준을 지나쳤다 해서 나온 게 지각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지각이라는 걸 약간 천천히 써서 천천히라는 거를 그냥 같이 씁니다. 천천히.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원래는 이제 지각의 개념이 좀 강해서 어떤 것이 느려, 천천히 해 라는 의미에서는 이것도 천천히지만 또 한편으로 식사를 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식사를 하고 있어. 뭐 행동이 느려, 행동이 굼떠 라고 표현하면서 이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을 좀 써요. 이게 첫 번째 의미가 아니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의미인 경우는 이것이 쓰다가 좀 정서적으로 안 맞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좀 다른 수화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냐면 늙다라는 표현을 써요. 행동이 늙다라는 거는 어떤 것이 굼뜨다, 느리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같이 사용합니다. 어쨌든 이 동작은 정해진 시간을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했다, 늦었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시간의 개념은 앞으로 가면 미래, 뒤로 가면 과거, 오른쪽으로 가면 미래, 왼쪽으로 가면 과거. 현재는 몸 앞에서 하는 것이 현재예요. 그래서 일정에 대한 부분을 연기하다, 당기다 하면서 현재 있는 부분을 집어서 오른쪽으로 밀거나 앞으로 밀면 이게 지금 있는 일을 앞으로 연기한다는 뜻이고, 앞이나 오른쪽에 있는 걸 잡아서 현재 쪽으로 옮겨버리면 일정을 당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루다라는 개념이고 이게 일정을 당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개념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역사라는 수어가 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하죠. 역사. 그래서 위가 옛날이라는 의미고 아래가 현재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서 보통 많이 쓰는 게 전통, 풍습, 이와 같은 거 할 때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다. 이건 이제 전달이라는 수화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전달된 거다. 그래서 전통, 풍습, 이 개념을 여기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이제 나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늙다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이. 자, 이거는, 물론 수염에서 나왔고, 수염이 길어지는 부분을 표현하지만,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은 보통 연륜이나 경륜이 쌓여 있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어떤 경륜이나 연륜이 쌓여 있는 거여서, 경험 많은 거, 나이.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것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나이에 따른 여러 가지 경험이 그만큼 쌓였다는 의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 시간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